6학년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의 과정과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살펴본 내용을 잠시 돌아볼게요. 자, 1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오랜 독재가 청산이 되었죠. 따라서 국민들은 이제 드디어 민주화 사회로 전환이 되겠다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박정희가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잡았던 5.16 사건에 아주 그림자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5월 17일에는 비상기업령을 전국으로 확대 집권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정승화 총장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만들면서 완전히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5.17 쿠데타, 5.17 군사 반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군부 세력들이 전국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민주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두환은 김대중, 김영삼과 같은 당시 야당의 유력한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야당의 유력한 인사들이 자꾸 국민들과 함께 민주화를 요구를 하고 군부 독재를 반대를 하니까 너무 귀찮아. 감옥에 가둬.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뉴스, 신문,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게 되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자꾸 딴지를 걸 수 있으니까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국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군부의 철수를 요구를 하게 되자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려서 아예 학생들을 대학교에 못 오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자 전라도 광주 지역의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김대중 등 재야 인사를 석방하고 전두환 정권이 퇴진할 것이며 계엄령을 해제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대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시위를 진압을 하든지 또 시위하는 시민들을 달래든지 해야 되는데 전두환은 역시나 진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죠. 그런데 이 시위하는 대학생들,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인 공수부대를 광주로 투입을 하게 되고 이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모두 다 같이 일어나면서 광주시 전체가 전남도청을 장악하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아예 광주 지역을 봉쇄를 해버리게 됩니다. 광주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막고 중무장한 정예군인 계엄군에 저항하는 것은 시민군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죠. 더더군다나 계엄군은 실탄 사격까지 감행을 하면서 아주 강경한 진압을 했기에 광주 시민들의 저항은 열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열흘 사이에 사망자 240명, 실종자 409명, 부상자 1628명,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139명에 달하는 공식 집계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민들이 다치게 되었죠. 자,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다친 국민들이 누구 손에 다친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에 의해서 죽거나 다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전두환은 광주 지역을 아예 봉쇄하고 광주로 통하는 모든 길과 전기와 수도를 다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죠. 자,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보도 등 언론을 통제했어요. 그리고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북한의 불순한 세력들이 광주를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군이 빠르게 진압을 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 무사하다. 군이 안전하게 보호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주에 있지 않았던 당시의 국민들은 뭐 그런가 보다. 아유 다행이네. 역시 우리 군이 훌륭해. 잘 진압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독일의 기자였던 위르겐 힌츠페터라고 하는 기자가 목숨을 걸고 광주로 들어가서 당시 상황을 취재하였고 또 역시나 광주에서 빠져나갈 때도 목숨을 걸고 은밀하게 빠져나가서 독일로 돌아가 독일 방송에서 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힌츠페터 기자가 촬영한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보도가 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큰 파장이 일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에 의한 소요 사태 정도로만 인식을 했어요. 이 독일 기자가 취재한 내용과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가 2017년 개봉했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은 요거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나타난 아주 큰 사건이고 움직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열흘 만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6월 민주항쟁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의 롤모델, 그러니까 영향을 주게 돼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표준을 제시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1997년이 되어서야 광주 사태다, 광주 소요 반란이다 이렇게 부르던 것이 5.18 민주화운동이다 라고 정식 명칭이 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고요. 5.18 관련 기록물들은 문서만 해도 약 4,300건에 86만 페이지에 달하고 사진은 2,000컷이 넘게 됩니다. 자, 단일 기록물로는 아주 세밀하면서도 많은 양의 기록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은 이 기록물들과 사진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정리하여 모아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2011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5.18 민주화운동이 기초가 되어서 결국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우게 된 또 다른 큰 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